2024년 3월 24일이네요. 방금 전에 자정이 지났습니다. 조금 일찍 방송을 올리려고 했는데 조금 좀 검토해 볼 부분이 있어서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가 뉴스버스에서 특정이라고 내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게 이제 실제로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실제로 그게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뉴스버스의 이진동 기자는 잘 아실 겁니다. 국정론, 이진동 기자는 여러 면에서 상당히 그 관련된 특종들을 많이 내고 계시죠. 물론 일부 그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진동 기자의 취재력이라든가 주장하는 바가 영 뭐 황당하거나 아니면 뭐 조작이거나 왜곡이나 뭐 그런 이유보다는 오히려 좀 더 긍정적인 언론의 역할 중에서 좀 더 탐사보도 역할 쪽에 조금 더 가까운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하는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조금 과도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오버하거나 아니면 갸웃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자가, 특히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그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충으로도 우돌하는 경우가 있죠. 그의 의도가 부정적이지 않고 그러면은 저는 그런 탐사보도 기자나 언론은 상당히 많이 권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뉴스타파라든가 뉴스버스라든가 비슷한 어떤 그런 류의 분들이 계시죠. 우리 사회에서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그 빛과 소금에 조금 더 소금이 조금 쓸 수 있고 짠 것보다 조금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사실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모두 어떻게 진실만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같은 언론도 넘치는데, 근데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과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과보다는 공이 더 훨씬 더 의도가, 그래서 그 말씀을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용은 그겁니다.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취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검찰이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에 대해서 일종의 보복성의 수사를 하는 과정, 뭐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과정인데, 그 수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이진동 기자의 핸드폰을 이제 포렌식을 한 거예요. 그럼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서 포렌식을 하게 되겠죠. 압수수색 영장에 포렌식을 했는데, 포렌식이란 것은 통째로 포렌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영장에 관련된 범위가 명확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위의 것은 실제로는 압수가 되면 안 되죠. 이거는 원칙인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검찰은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렌식이라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설명을 좀 드리면, 이만큼의 하드디스크가 있다고 쳐요. 이만큼의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이 하드디스크에는 영장에 기재된 어떤 내용, 영장에 기재된 어떤 일시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 일시, 그리고 뭐 검색어의 내용,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뭐 메시지 중에서 얼마, 이런 것이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어떤 하드디스크의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부분을 추출을 해내야 됩니다. 이만큼. 이게 예를 들면 오늘 2024년 3월 24일 기준으로의 하드디스크인데, 그럼 그 이전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기록이 다 돼 있죠. 그게 뭐든 어쨌든 저장 매체니까. 거기서 이제 추출을 해내면 거기서 이제 이런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기계를 꽂고 자 추출합니다. 그럼 이것을 이제 그 변호사라든가 당사자한테 보게 합니다. 자 보시죠. 영장이 이렇게 돼 있고 매도 며칠 날 이런 걸 추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동의합니다. 그러면 추출하는 건데, 어떤 부분은 이건 좀 과도한 거 아니냐, 이게 영장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건 이런 설명하고 이런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추출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파일이,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 대검 수사관의 노트북에 어떤 그 노트북에 이 매체에 꽂아갖고 포트를 꽂아서 그 부분에 있는 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면 이게 각각이 다 이제 추출된 대로 이제 해갖고 이게 하나의 그 영장대로만 파일로 해서 이걸로 영장 압수수색 영장 이렇게 이제 된다고. 이게 원칙이죠. 원칙인데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영장 이걸 눈에 보는 앞에서 눈이 보는 앞에서 변호사나 본인이 보는 앞에서 포렌식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파일을 찾아서 여기다 복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포렌식을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뭘 내요. 증거를. 그럼 법정에 제출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변호사나 당사, 나는 그거 없었다. 니네들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요거 요렇게 붙여가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원본과 비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건 원본이 어디 있습니까? 원본은 있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원본인데 이제 그럼 요때에 그 3월 24일 날, 막 예를 들면 요 날 추출할 때 그때까지의 그 파일, 그 하드디스크를 이미지를 뜨는 겁니다. 딱 떠, 전체를 이미지를 떠갖고 보관을 하고, 그죠? 보관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이미지는 따로 있고 요 하드, 그 당시 하드에서 추출을 하면서 나온 게 있겠죠. 그러면 요 이미지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추출하기 전에 이미지인 거고, 그죠? 추출하기 전에 이미지인 거고. 그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래? 그럼 요거는 몇 월 며칠 날 이미지를 뜬 거니까 요것과 요 추출한 어떤 파일을 비교해 보면은 실제로 이게 조작이 됐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위변조라든가, 예를 들면 뭐 기술적 오류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말하자면은 추출을 해서 포렌식까지 하는 것 자체를 검찰이 아닌 제3의 어떤 그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 검찰이든 피고 쪽이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이거 압수수색 자체를 검찰이 하고 그 검찰이 자기들이 과학수사부라고 한 디지털 포렌식 센터의 과학수사, 검찰 소속에 있는 애들이 이거를 추출을 해서 이걸 분석을 해서 하니까, 제출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경찰은 어떻게? 경찰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죠. 분명히 이 이진동이라는 사람은 자기 영장에 체크된 걸 봤을 때 나는 여기만 추출돼 갖고 가져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압수수색해서 와서 저기 진술 막 하는데 딱 보니까 화면을 보니까 전체 파일을 업로드 하더라. 아니, 그 전체 파일은 업로드하면 안 된다. 왜? 영장에는 추출한 것만 올리면 되지 왜 이걸 올리느냐? 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여기서 이제 물론 얘들이 이제 중간에 그런 거죠. 사실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거는 폐기를 했습니다 라는 걸 쓰라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업로드했고, 업로드하지 말랬는데 업로드했고, 실제로 니들이 이거를 관계 없는 걸 삭제했다고 했지만은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딴 데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나오는 게 삼성의 장충기 문자. 그러니까 삼성의 장충기라고 하는 사람의 핸드폰을 국정농단 때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작 그 압수수색 범위는 요만큼인데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가 검찰에서 사실 원래 압수수색 범위에서 벗어나는 파일에서 문자를 추출해 갖고 그것을 언론에 흘려 갖고 장충기 문자라는 게, 그래서 법원에서 사실은 이것을 증거 능력이 부정이 됐죠. 그러니까 검찰의 증거 관리를 못 믿는다. 못 믿죠. 저도 못 믿습니다. 누구는 믿겠습니까? 수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뉴스버스에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왜 필요한 것만 추출해 갖고 대검 서버, DB 서버에 올려서 하는 게 맞는데 영장에 없는 내용을 왜 가지고 보관하고 그러느냐? 이건 사찰 아니냐라고 하는 거고, 대검에서는 아니다. 그게 맞지만은 정말 지금 말씀드린 증거 능력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입증할 수 있는, 대조할 수 있는 원본 파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이진동이라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원래 핸드폰 이런 것들을 계속 압수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을 하는 거죠. 즉, 공판 준비나 공판 단계에서 증거 능력에 대한 이의나 다툼에 대한 어떤 증거 조사 절차에 종료하는 것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없어지면 전부 폐기하고 있고, 그것을 전체를 압수수색당자한테 고지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하고 일체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버스가 한 얘기도 맞고 대검이 한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검의 검사라는 놈들이 이거를 이게 전체 자기들이에요. 지금 말하자면 이 이미지 파일을 절대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조치를 자기들이 했고, 절대 불가능하도록 시스템에 봉인 조치를 했고, 별도의 폐기 절차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왜 장충기 문자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한 거는 답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전체 이미지 파일을 대검의 서버에 업로드하는 건 그래, 그 설명이 돼, 이해가 다 돼. 그런데 이 이미지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 영장에 있지 않은, 거의 없는 거에 대해서 혹시 어떤 검사놈이 아니면 어떤 놈이 진짜 그걸 몰래 복사해갖고 다운로드해서 어디서 풀어갖고 포렌식 했는지 이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대검 애들은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계속 강변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폐기 절차, 그럼 누가 어떻게 폐기했는가에 대한 일지, 혹은 그 시스템에 의한 봉인이라고 하면은
시스템 봉인은 거기서 소위 말하는 누가 올렸는데 다운로드 받은 것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운로드를 받는 것 자체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을 누구의 결재로 할 수 있느냐? 이게 검찰총장이냐 아니면은 저기 대검 과학수사부장이냐? 그 얘기를 전혀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웃긴 놈들이라는 거, 대검 놈들이. 그러니까 사실 대검 놈들이 사실 이건 그렇다고 보면 이건 사찰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즉 디지털 포렌식의 증거 능력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해야 하는 거는 설명이 돼요. 그래, 인정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절차에 의해서 보관해 왔고 이것이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라든가 폐기라든가 용도위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3의 검찰이 아닌 어떤 누군가가 이것을 감시할 수 있는 절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충기 문자 나왔죠. 근데 이 더 웃긴 건 이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변호사놈들도 몰랐느냐? 소위 민변이라고 하는, 뭐 흔히 말하는 민변이라고 하는 대한변협이라는 놈들도 전혀 몰랐느냐 이거를. 아니 걔들도 알았을 거. 왜냐? 아니 걔들 중에도 생각해보시면 걔들 중에도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그리고 판사 출신의 변호사, 아니 뭐 당 필요 없고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 있고 대검찰청에 압수수색 해갖고 이거 포렌식 하는 거 다 하는 걸 알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걔들도 변호사니까. 그죠?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의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그 개떼같이 있는 그 검사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몰랐을 거냐? 말하면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도 검사인데 안 그렇습니까? 조국 주변에 있는 애들도 검사잖아요. 그럼 몰랐을 거냐? 뭐 하다못해 박은정이라도. 그러면 또 걔 누구예요? 이거 까먹었다. 그 바른말 잘하는 그 검사 여자 검사 있잖아. 아니 걔는 몰랐을 거냐? 모르니까 분명히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건 알 거예요. 왜? 증거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것이 불법적으로 쓰일 수 있다, 쓰여갖고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실한 시스템에 의한 봉인 조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근거는 어디 있느냐? 이거를 대검에서 얘기를 해줘야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증거 분석과 그러니까 수사 부서가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해 보시면은 대검찰청 내에 과학수사부가 있어요. 그 아래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있어요. 이거 웃긴 소리입니다.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이게 어떤 분리 조치가 있느냐? 분리 조치가 어디 있습니까? 쥐들 대검 과학수사부장이 검사장이고 쥐들 명령하에서 움직이는데, 그리고 그것을 외부의 다른 인력들이 그걸 확인할 수, 관리 감시할 수 있느냐? 여태까지요, 감사원이 검찰청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겨우 문재인 정권 때 한두 번 하다가 그것도 나가리 됐죠. 이런데, 야, 니네들 그 대검 서버에 저 시스템에 한 봉인 조치했는데 이거 다운로드 했어. 이거 누군가 그거 확인해 줄 수 있어? 확인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진동 기자의 이 뭐 특종이든 어쨌든 단독이든 뭐 민간인 사찰이든 이것과 대검찰청의 이 변명이 해결되려고 하면 대검 과학수사부든 경찰의 국가수든 얘네들이 국가과학수사위원회든 이 같이 경찰과 검찰을 벗어난, 수사기관에서 벗어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된다는, 그게 저는 늘 말씀드린 국회 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물론 당연히 국회 소속만은 들어갈 수는 없죠. 행정부지만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미국의 CIA나 FBI의 어떤 회계 감사를 실제로 국회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제가 국가수를 못 믿습니다. 저는 국가수 전혀 안 믿습니다. 걔네들이 왜 오류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있느냐?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는 걸 공개한 적이 있느냐? 지들이 아무리 잘났고 부검 하도 잔다고 하냐 꼴값 떠는 거죠. 부검의법도 없고 증거보관법도 없고 시체공시소법도 없는데 누가 얼마나 이 부검을 제대로 하고 이건 뭐 아무 데이터도 없는데 뭐 어떻게 믿습니까? 그럼 경찰에 있는 포렌식 센터들이 있습니다. 증거분석센터들, 경찰 내부에. 걔네들은 믿을 수 있느냐? 검사실이, 분석실이 있는데. 물론, 거기에 CCTV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관리하며 그것을 누가 문제 제기할 수 있습니까? 검찰이나 압수수색해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뉴스버스 이진동 기자의 문제제기 그리고 거기에 장윤수 기자라든가 김태형 기자 이런 사람들의 문제제기 타당합니다. 분명히 문제제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문제제기는 근데 거기서 그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뭐에서 넘어야 되냐면 그래 좋아 이렇게 이 영장이 없는 데이터를 서버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거기다 해명을 해. 대검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절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래? 오케이. 그럼 좋아. 그거는 누가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하는데? 여태까지 노출되지 않았다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어? 거기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전문적이지 않은 물론 이제 뉴스버스의 그 특정 보도에는 여러 다른 분들도 와서 말씀하시지만 여기까지가 얘기되지 않으면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 불비하다. 그렇지만은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 또한 대검찰자 변명도 일부 타당하다. 그렇지만은 그 변명에는 무작정 자기를 믿어달라라고 하는 검사들의 오만함 여태까지 그래왔죠. 그건 어떻게 믿습니까? 여태까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사실 이런 부분은 좀 명확히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요거 하나만 하니까 조금 시간이 남아서 제가 조국 사태 때 지난번 조국 사태 때 그리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좀 느낀 바 그리고 소위 지금 민주당 쪽에 뭐 말하는 스피커라고 하는 유튜버들 뭐 여러분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빅 스피커들 존재하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아나운서들이라든가 여성 방송인들 그리고 지금 또 관련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빅 스피커가 진보는 아파트가 올라서 돈 왜 못 버냐? 진보도 아파트가 올라서 돈 벌 수 있지.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아니 진보가 맨날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그 힘들게 사는 사람들 그런 쪽만 존재하느냐? 문화예술운동이 있고, 응? 또 뭐 과학기술운동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역시 다 진보 아니냐? 틀린 얘기 아닙니다. 집값 가지고 돈 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진보 방송이라고 하는 자칭 진보 방송이나 하는 거에 예쁜 여성들 나와서 얘기할 수 있죠. 탤런트도 나올 수 있고 뭐 다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놓쳤느냐? 우리 사회에 진짜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진짜 단기 알바도 못해갖고 힘들어서 파편화되는, 범죄화되는, 주변화되는, 화장도 못하고 다쳐서 운신도 못하는 이런 비정규직들, 그들을 놓친 거 아닌가. 소위 말하는 중산층 뿌띠부르주아 문화예술, 과학기술 운동도 분명히 필요하다. 근데 그거에 중점을 두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그게 쉽고 보기 좋고 예쁘고 돈도 벌고 그러니까 거기로밖에 갈 수가 없다.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은 뭐가 되죠? 결국은 개딸. 그래서 개딸의 운동이 초기에는 틀린 게 아니고 그들도, 여성도, 소위 말하는 여성들도 진보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지. 맞습니다. 여성들도 진보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만, 혹은 그런 생각을 하는 중산층 혹은 뿌띠부르주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운동의 주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조국 사태를 거치고 빅스피커들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빅스피커들 주변에 따라붙는 여러 지식 분자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래서 운동이 망하는구나. 이래서 운동이 부분화되고 이게 파편화되고 되는구나. 왜 옛날 성현들이 말씀하시고 옛날 이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뼈저리게 와닿는 거죠. 무엇도 역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세상에 누구나, 어떤 사람들이나 쉽고 편하고, 그 다음에 다치지 않고, 그러다 보면요, 예쁘고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지금에서 가까이 갈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쪽. 그럼 망하는 거죠. 왜? 문재인 정부에서 대중에 집값 올라서 돈 좀 벌어오자는, 그럼 운동하는 애들도 집값 벌어 돈 벌 수 있지 뭐. 조국처럼 강남 좌파들 어때? 이쁘고 그래서 이것저것 대충 해서 의대 갈 수 있지 뭐. 조민처럼 조작 좀 하면 어때? 어차피 아빠 찬스. 그게 다 뭐죠? 쟤들보다 덜 나쁜데 이재명이 뭐라고 합니까? 그 조수진이 나쁜 변호사 그러고 좀, 국민의힘에는 더 나쁜 놈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느냐. 그래서 지금 뭡니까? 세종갑에 이영선 공천 취소했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 정도 갭 투자할 수 있지 뭐. 근데 여론이 안 좋아. 몰랐다고요? 몰랐다면 등신들이고. 그러니까 너무 안 좋으니까 또 사전에 확인해야 될 걸 안 해서 공천 취소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되다 보면 상대성으로 해서 쟤들보다 덜 나쁘면 되지 뭐. 국민의힘 나쁜 놈들인데 민주당 걔들보다 덜 나쁘지 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사회에서 우리가 봤어야 되는 비정규직, 고통받는 사람들, 성범죄에 신음하는 사람들,
부산 돌려차기의 피해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봐야 될 걸, 증거가 조작되고 그걸로 고통받는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놓쳤어요. 결국은 정의당도 폭망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고, 민주당도 폭망할 것은 폭망하진 않겠죠. 왜냐하면 뭐 그게 폭망하겠습니까? 근데 신뢰를 잃는 것은 결국은 지들이 진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만 하는 꼬락서니 봐선 그건 아닌 거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